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최근 코시국에 넷플릭스를 타고 오징어 게임, 지옥 등 한국 컨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자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 내 위기의식이 한층 더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한국 영화 오문이가 중국에서 개봉하는 등 한한령 해제 조짐까지 보이자 중국 대형 온라인 미디어에 배가 아파 보였지만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서 흥행하는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며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해당 글을 번역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해당 글을 그대로 번역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영화는 어떻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나? 11월부터 한류 문화 산업이 다시 중국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가 잦아지고 있다. 여러 한류 스타들이 1년여 만에 웨이보어에 다시 포스팅을 시작했고 이동욱은 GQ 12월호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다. 한국 영화 오문이의 개봉 일정도 확정됐다. 중국에 나문희 씨 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한국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국제적으로 부상한 한국 영화에 대한 소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다. 이유는 기생충처럼 오스카를 휩쓸었던 지난 아시아 영화가 바로 20년 전 와우 장룡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한국 작품이 중국에서는 조용했지만 그 누구도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작품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가장 최근 일에 대해 말하자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자 넷플릭스는 돈을 세며 자사주 매입을 선언했고 통 크게 한국에 5억 달러를 투자하며 한국 작품에 전념하고 있다. 덩달아 한국 배우들의 몸값도 치솟고 있는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얼굴이 중국의 얼굴을 대체하며 할리우드에서 상상하는 동양의 이미지가 되었다. 한때 칸 시상식 백스테이지에서 장만옥을 만난 전도연이 들뜬 어린 팬처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었는데 2012년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는 한국 배우 배두나가 눈부신 활약을 선보인 반면 중국 배우 쪼우씨는 몇 장면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 한국은 베끼기나 하고 미학도 부족한데 이 민족은 문화를 수출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한국 영화의 미학적 특색.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 시장을 누비는 것은 바로 그들만의 독특한 한 문화 덕분이다. 한 나라의 영화 스타일에는 그 민족의 문화적 심리와 역사적 축적이 집결되어 있는데 중국의 중용주의나 일본의 허무주의와 달리 한국인들의 내면에는 한이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국 문화는 한의 문화로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내내 한 속에 살았다라고 했다. 이 한은 통상적인 의미의 증오나 원한이 아니다. 그들의 한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후회와 비통함이고 마음속 슬픔을 표출하지 못하고 억눌려 한층 더 깊어진 그런 정서이다. 반도라는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발전 과정 속에서 반도의 덕목은 복잡하게 비뚤어졌고 권위주의와 뿌리 깊은 숙명에 복종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코미디 영화에도 바탕에는 한이 깔려있다. 예를 들면 엽기적인 그녀는 반민족적인 전통적이지 않은 현대 여성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그려낸 한국 전통 문화인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권위적 사실에 대한 반항으로도 볼 수 있다. 게다가 한의 정서는 이 민족의 독특한 미학적 특징 3가지 리얼리즘과 복수, 환상을 낳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 일본 영화는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용하게 풀어낸다면 한국 영화는 죽는 한이 있어도 피범벅인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울부짖으며 현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연민의 감정을 표출하게 만든다. 서양 인문의 아름다움이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동양 인문의 아름다움은 인물 개개인에 대한 배려의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리얼리즘 미학이 있다. 이 소외된 인물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의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는데 때로는 무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격하기도 하다. 플란더스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청년이, 살인의 추억에 인정받지 못한 경찰이, 마더의 정신지체 아들을 둔 병든 엄마가, 기생충의 바퀴벌레 가족들이 그러했다. 그는 이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참혹한 현실일수록 더욱 엄숙한 자세로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역사를 반영하며 역사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진 이들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그는 또 동양적 평범한 현실을 특수한 미학적 효과로 스토리텔링 하는데도 능하다. 예술적 기법으로
현실주의 미학을 묘사한 것 외에도 봉준호 감독 이야기에는 사회적 관점을 표현하고자 하는 원초적 충동이 강하게 배어 있는데 진지하고 적당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이끌어낸다. 한 문화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 중 하나인 복수 역시 리얼리즘이 파생시킨 한국 영화의 중요한 소재다. 예를 들면 철학가 출신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근자씨에서는 철학적 관점으로 복수를 탐구한다. 복수 외에도 또 다른 현실적인 변주가 있는데 바로 환상이다. 버닝 속 여주인공은 죽었을까? 기생충에서 아버지는 과연 지하실에서 빠져나왔을까? 이런 것들이 모두 현실의 예술적 확장 기법이다. 신과 함께, 부산행, 반도와 같이 현실과 환상이 조합된 것들도 있다. 어떤 예술적 출현이나 번역은 세상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정치, 문화 등 복잡한 사회적, 인문적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 영화에 내재된 원동력은 바로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 문화인 것이다. 또한 한국 영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경제발전 방식을 타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화 산업은 대기업 주도의 수출 지향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압축적으로 발전했다. 한국 정부는 내용을 검열하는 과이손에서 변신해 사회의 마지노선에서 흑기사 역할을 맡았다. 더 이상 직접적으로 표현에 대해 규제하지 않고 한국 영화가 상상력을 발휘해 과감하게 창작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을 제공했다. 두 번째, 한국 여배우들의 미학적 특색. 한국 배우들 역시 한국 영화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다. 한국 영화 팬들은 전도연, 김혜수, 손예진, 전지현을 국민 여신으로 꼽는다. 국민 엄마로는 윤여정, 윤정희, 나문희, 김혜자를, 김민희와 배두나, 이영애, 하지원, 조여정, 김희애를 가장 화려한 꽃에 비유하고 그 다음 중간 꽃으로 정유미, 한효주, 신민아를, 소박한 꽃 스타일로 김태리, 전종서, 김고은, 김다미, 박신혜를 꼽는다. 아이돌에서 배우로 변신한 유나와 수지도 있다. 이들은 한국 영화에 어울리는 미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외모적으로는 이목구비가 완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거나 마른 체형이 아니라도 연기력이 성형으로 만든 아름다움보다 뛰어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로 눈빛이다. 화면이 사진보다 보기 좋고 정적일 때보다 동적일 때 매력적이다.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중국이 한국 영화를 다시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감상하고 사고해야 한다. 우리는 시장이 커서 배우들이 할리우드에 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영화 산업이 세계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외세의 빌부터 남들의 인정을 갈구하자는 것이 아니다. 영화는 문화 수출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세계적인 문화 참여도를 높여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 중국 문화의 정수는 확실히 한국보다 더 예술적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선역극에 빠져 통속적인 것만 만들고 심도 있고 복잡한 미학을 발굴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우리 문화의 미적 잠재력을 보여줄 수 없다. 중국 영화가 안전한 집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이 어떤지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중국어의 영광을 역사 속에만 남아있게 할 순 없다. 우리가 시청자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관객의 지능을 무시하는 영화와 시청자를 바보로 만드는 연기를 참지 말자. 스스로 미적 기준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해당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바로 이에 대한 중국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항상 영화를 뭐든 잘 찍었던 것 같아. 특히 인간성 폭로 같은 걸 정말 재미있어. 인정. 솔직히 말해서 한국 영화는 확실히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 차원이 달라. 맞아. 차이가 너무 커. 우린 문의 영화 드라마가 너무 많아. 영화를 아무리 잘 찍는다 한들 모두 허무맹랑한 것들이라 구분을 바꿀 수 없어. 첨단 과학기술과 신기술이야말로 중국이 추구하는 것이고 중국의 위대한 부흥의 초석이자 동력이야.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모두 중요해. 상상력과 인문정신은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 영화는 과학기술과 뗄 수가 없어.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갑자기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작품이 정말 괜찮게 느껴진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마이웨이는 볼 가치가 있어. 고지전 괜찮아. 시간 있을 때 한드 1988도 봐봐. 정말 너무 재미있어. 한국은 자신이 있어. 어떤 것이든 다 찍어. 그렇지 않아. 한국은 열등감의 민족이야. 경제 군사가 강대하면 그만이야. 영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문화 같은 소프트 파워는 강대해. 경제 군사가 강대한 것보다 더 무섭지. 우리 중국도 강해지고 있으니까 문화 영향력도 함께 커질 거야. 난 너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아.
영화도 문화이자 과학기술이야. 한국 영화는 가짜도 진짜처럼 찍고 중국 영화는 진짜도 가짜처럼 찍지. 한국 영화는 영혼이 있어. 일본 영화도 영혼이 있고. 맞아, 사람의 마음을 울려. 한국 영화는 아시아의 영광이야.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건 인간성과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과감하게 찍고 과감하게 파헤치기 때문이야. 스케일이 매우 크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청춘 로맨스 신데렐라 도시극도 있고 사극의 판타지 호러, 성인 영화 등등 작품이 다양하고 수위도 개방적이야. 한국 영화는 현재 확실히 아시아 넘버원이야. 중국 영화는 흥행 수입에서 아시아 최고지만 내용이 너무 별로야. 영화 언어, 장면, 소재 모두 너무 많이 차이나. 한국 영화는 좋고 중국 영화는 쓰레기. 한국 영화는 현실과 인간성을 폭로할 줄 알아. 전혀 가식적이지도 않고. 한국 영화는 정말 훌륭해. 문화산업은 저오염의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국가 소프트 파워와 영향력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산업이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점이지. 우리에겐 장진호가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봐. 한국 영화가 주는 느낌은 탄탄한 스토리와 긴장감이야. 키포인트는 연기가 오버스럽지 않다는 것. 게다가 소재도 제한이 없어. 완전 꿀잼이야. 영화와 드라마에서조차 규제가 넘치는데 다른 분야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냐? 한국 영화는 뭐든 찍고 뭐든 욕할 수 있어. 성장이 정말 빨라. 10몇 년 전에는 한국 영화가 중국 영화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국의 뒷모습을 봐야 한다. 한국의 엔터 산업에는 확실히 엄청난 장인정신이 있어. 영화와 드라마 산업도 그중 하나고. 드라마, 영화는 한국 걸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 영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를 본다. 홍콩 영화는 몰락했고 한국 영화는 굴기했다. 한국 영화는 정말 괜찮아. 보편적으로 수준이 높고 인간의 본성을 파헤쳐 추악함을 폭로하고 사회를 비판하지. 우리는 선엽, 궁궐암투 같은 이런 썩은 드라마 필요 없다. 몇몇 한국 영화는 상당히 좋아. 장감독과 펑감독이 배우기를 건의한다. 한국, 일본 영화가 아시아 1위야. 우리 영화에는 민족의 호기가 있으니까 그럼 된 거야. 한국 영화는 확실히 찍는 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잘 살려. 문화 소양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무상교육을 받아야만 높아질 수 있는 거야. 이 방면에 돈을 많이 지출하면 틀림없을 거야. 한국 영화는 정말 재미있어. 좋은 배우, 좋은 감독, 좋은 작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가능해. 좋으면 좋은 거지. 받아들여라. 90년대에는 우리도 좋은 영화가 있었어. 소재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매우 간단해. 한국이 만약 중국처럼 이렇게 강대했으면 문화 수출은 생각할 수도 없고 끝없는 탄압만 있었을 거야. 다른 건 됐고 창작 태도는 정말 우리 드라마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 우리 영화는 10년이 가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중국은 규제가 있잖아. 삶의 억압 때문에 사람은 분출구를 찾아야 하니 영화를 고급져 보이게 찍는 거지. 한국은 심혈을 기울여 찍고 우리는 돈 때문에 그리고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찍지. 한류바람이 돌아오는 걸 보고 있으니 화가 난다. 우리 영화인들은 마인드가 이미 경박함에 사로잡혀 남은 건 게으름뿐이지. 머리 쓰는 게 귀찮으니까 조급함. 한국 영화는 늘 깊이가 있어. 한국은 미국식 영화를 찍어. 한국어의 한 문화는 절대 너가 말하는 한 문화가 아니야. 아시아 영화 드라마에선 대부분 오직 한국 것만 볼 수 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확실히 격차가 너무 커. 오늘의 팅동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